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무엇부터 보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눈빛을 보고 어떤 사람은 말투를 봅니다. 어떤 이는 옷차림에서 그 사람의 성향을 짐작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목소리 톤이나 악수할 때 손의 감각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읽어내려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많은 것을 말해주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신발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신발을 이야기하면 어딘가 가벼워 보인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모습을 보고 섣불리 사람을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신발은 다릅니다. 단순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신발은 그 사람의 생활이자 습관이며 그 사람의 내면이 오랜 시간 쌓여 바닥에 새겨진 결과입니다. 신발은 그 사람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말보다 정직하고 표정보다 솔직합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신발은 속일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의 말보다 태도가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도란 결국 반복된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발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물건이죠. 그것을 어떻게 신느냐, 어떻게 벗느냐, 어디에 두느냐는 그 사람의 기본적 품격을 보여주는 방식이 됩니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신발을 조심히 벗고 가지런히 놓습니다. 바닥에 발자국을 남기지 않기 위해 조용히 걷고 무게를 균형 있게 나눕니다. 그런 사람은 대화에서도 중심이 잡혀 있고 어떤 말에도 쉽게 휘둘리지 않으며 상대를 향한 배려가 생활처럼 스며 있습니다. 반면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은 신발을 대충 벗고 바닥을 질질 끌며 걷고 자신이 지나간 자리에 먼지와 소란을 남깁니다. 말투에도 늘 예민한 가시가 있고 감정을 다루는 방식도 날카롭습니다. 발끝에 드러나는 버릇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조금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느 한 중소기업의 면접장. 마지막 최종 면접에는 2명이 남았습니다. 학벌도 비슷하고 자격증도 엇비슷했으며 두 사람 다 성실하고 조용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면접관들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누구를 뽑는 게 옳은가? 그런데 한 부장급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다 괜찮지만 저는 이 지원자요. 이유요? 신발을 보고 결정했습니다. 주변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신발을 보고 사람을 뽑는다고. 어딘가 가볍고 감정적인 판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 다 겉으론 비슷했지만 한 명은 다른 구두를 닦아 신고 왔고 다른 한 명은 더럽고 낡은 운동화를 그대로 신고 왔습니다. 면접은 아무 날이나 아닌데 본인을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준비된 사람은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죠. 그날 구두를 닦아 신고 온 사람이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10년 뒤 그 회사의 가장 신뢰받는 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섬세한지,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구두끈이 매듭 없이 헐렁하게 묶여있는 사람, 밑창이 닳아 없어졌는데도 무심하게 그대로 신고 다니는 사람. 비 오는 날에도 흙 묻은 신발을
아무렇지 않게 바닥에 질질 끌며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개 본인의 삶에도 그렇게 무심합니다. 계획보다 즉흥을 선택하고 돌봄보다 방치를 선택하며 타인 앞에서도 자세를 바르게 세우지 않습니다. 반면 신발끈을 단단히 묶고 나오는 사람. 운동화는 깨끗하고 구두엔 윤이 나며 계절과 날씨에 따라 신발을 바꾸는 사람. 그런 사람은 대개 삶의 태도가 준비되어 있고 타인을 배려하는 훈련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대화에서 예의가 있고 관계에서 실망을 덜 줍니다. 신발 하나를 신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단 몇 초입니다. 하지만 그 몇 초에 자신을 다듬는 정성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함께 담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연애를 자주 실패했어요. 나쁜 사람을 만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관계가 깊어질수록 실망감이 커졌습니다. 나는 왜 사람을 보면 속는 걸까? 그녀는 늘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말도 하지 않았고 유난히 친절한 것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 그의 신발이 깨끗하게 닦여 있는 걸 봤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거든요. 근데 흙이 묻지 않게 걸어온 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가 항상 신발을 조심스럽게 벗고 가지런히 놓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이 예뻐졌다고. 이건 단순한 미화가 아닙니다.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상대의 생활 습관에 영향을 받습니다. 누군가의 신발이 무심하면 당신도 대화를 무심하게 하게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태도가 조심스럽고 단정하면 당신도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관계는 결국 마음의 마찰로 이뤄집니다. 신발은 그 마찰을 줄여주는 장치입니다. 우리는 자주 걷습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러 가기 위해, 일터로, 집으로, 약속으로 향하죠. 그런데 그 모든 움직임 속에서 신발은 침묵 속에 당신의 인격을 기록합니다. 발을 끌며 걷는 사람, 뒤꿈치를 세게 구르며 걷는 사람, 발끝이 안으로 향한 사람, 무릎이 흔들리는 사람. 자세는 습관이고, 습관은 성격이고, 성격은 결국 삶을 만듭니다. 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발의 움직임만 봐도 그 사람의 기질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불안이 많은 사람은 보폭이 작고 발을 내딛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으며 자신감 있는 사람은 일정한 리듬과 안정된 발 뒤꿈치 움직임을 보입니다. 신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발이 밟고 지나온 그 길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걸어왔는가, 누구와 걸었는가, 그리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신발은 말이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발을 인간의 근본이라 보았습니다. 머리는 하늘을 향하고 발은 땅을 딛습니다. 하늘과 땅, 정신과 물질, 이상과 현실 사이를 이어주는 접점이 바로 발입니다. 맹자는 말했습니다. 행실은 발에서 시작된다. 행동은 생각보다 먼저 나가고 생각은 결국 습관으로 굳어지죠.
그리고 그 습관은 발끝에서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서 있는 방식, 걷는 방향, 무게를 주는 발의 축. 모두가 삶의 태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내면은 걷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철학자들이 이토록 몸의 무게중심에 주목했던 이유는 인간이란 결국 머리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발로 현실을 딛고 걸으며 관계를 맺고 인생을 이동합니다. 그래서 신발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과 만나는 방식입니다. 이제 잠시 당신의 신발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은 어떤가요? 깨끗한가요? 끈은 단단히 묶여 있나요? 밑창은 닳지 않았나요? 정성 들여 고른 신발인가요? 아니면 아무렇게나 신게 된 물건인가요? 그 신발은 지금 어디를 걷고 있나요? 출근길인가요?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인가요? 혹은 혼자 있는 시간을 향한 길인가요? 그 신발을 신는 마음은 어땠나요? 신중했나요? 바빴나요? 무심했나요? 내가 어떤 신발을 신느냐는 단지 취향이나 유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타인을 어떻게 마주하고 싶은지를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표현입니다. 말은 나를 포장하고 옷은 나를 꾸미지만 신발은 나를 증명합니다. 사람을 볼 때 신발을 보라는 말은 단지 스타일을 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라는 뜻입니다. 그 신발을 위해 시간과 마음을 들이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정성을 들일 수 있습니다. 무심한 신발을 습관처럼 신는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무심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될 때 괜히 그 사람의 신발에 눈이 간다면 그건 당신의 본능이 그 사람의 본심을 먼저 읽으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발은 작지만 말보다 정직합니다. 그 사람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얼마나 성실한지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단서가 바로 신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신발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신발은 어떤 마음으로 신겨졌나요? 그 대답 안에 당신의 태도와 인생이 담겨 있을지 모릅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과 상황들 속에서 진정한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를 구별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로버트 그린의 책 인간 본성의 법칙에 따르면 우리는 모두 각자의 역할에 맞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사회적으로 보이고 싶은 모습 혹은 감추고 싶은 본질을 숨기기 위해 쓰는 가면들 말이죠. 하지만 특정한 상황이 되면 이런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신의 콤플렉스가 자극받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학벌이나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감춰왔던 열등감이 갑작스럽게 폭발하며 예기치 못한 행동을 보이곤 합니다. 이런 순간들은 우리가 인간 본성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예는 자신에게 아쉬운 것이 없는 상황에서의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의 직원, 주차 관리 요원, 혹은 택시 기사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의와 존중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인간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 속에서 우리는 진실된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화 하나를 소개할게요. 한 친구와 오랜만에 만나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대화를 나누던 중 그 친구가 첫마디로 한 말은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주는 거지" 였습니다. 단순한 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말에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매번 먼저 얻어가려는 태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는 모습은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은 결국 그 관계를 지속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죠. 애덤 그랜트의 기브 앤 테이크에서는 인간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먼저 주기만 하는 기버가 있고, 받기만 하려는 테이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주고받는 매처가 있죠. 테이커의 행동이 계속되면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경계심을 가지게 되고, 이는 결국 인간관계를 좁히고 고립시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관계의 반복은 결국 사회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업무나 부탁을 맡긴 뒤에도 끊임없이 간섭하고 의심하는 사람은 장기적으로 함께하기 힘든 유형입니다. 이런 행동은 그 사람이 스스로 신뢰를 받아본 적이 없거나 타인을 믿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업무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긴다면 믿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이 결여된 사람과는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작은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사람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메일 보내드릴게요. 혹은 내일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같은 작은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은 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작은 약속조차 성실히 지키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상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면 우리는 상대방이 그 관계를 대하는 태도를 냉철히 평가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지 않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상대방을 무능력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예측 가능성은 신뢰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시간과 관련된 약속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거나 자신의 필요만을 강조하는 태도는 관계를 피곤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진정한 편이 되어줄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껍데기가 아닌 나의 본질을 이해하고 실패와 성공의 순간에도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진급에 실패했을 때 너라면 더 좋은 기회를 만들 거야 라고 격려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관계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 삶에서 지지와 영감을 제공하는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슬픔을 공감해주는 사람은 많지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은 드물죠. 질투나 경쟁심 없이
순수하게 내 성공을 축하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내 편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베푸는 것과 동시에 내실을 다지는 전략적 사고입니다.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줄 수 있는 것을 베풀되 자신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행동이 내 일상에 지나치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도울 수 있는 한계치를 스스로 정하는 것이 상대방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상대방이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애덤 그랜트는 성공한 기버의 특징으로 스마트함과 전략적인 사고를 꼽습니다. 단순히 퍼주는 기버는 주변 사람들에게 금방 지치거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전략적인 기버는 자신이 베푸는 행위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계산하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조율합니다. 진정한 인맥은 무조건 퍼주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균형 잡힌 관계에서 나옵니다. 또한 진정한 내 편을 알아보는 데 중요한 기준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슬픔의 순간에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기쁨의 순간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은 드물죠. 질투나 비교 심리 없이 나의 성공을 기뻐해주는 사람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관계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진정한 관계를 맺는 데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인간관계의 본질은 단순히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서로의 삶에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우리의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목표를 향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친구나 동료와의 깊은 대화는 때로 우리가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더욱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줍니다. 한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가식적인 태도나 허울뿐인 친절은 장기적으로 사람들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말과 행동은 관계의 기반을 다지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때로는 솔직한 대화와 갈등 해결의 과정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